자, 오늘은 이제 이 스퀴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겠어요. 이 스퀴드라는 거는 뭐냐? 이거가 약자가 이게 스퀴드는 우선 슈퍼 콘덕팅, S는 슈퍼 콘덕팅이고 Q는 콘텀 인터피어런스 디바이스. 그래서 여기 S자를 따고 Q자를 따고 그 다음에 여기서 U자를 따요. 여기서 여기구나. U자가 하여간에 두 개인데 콘텀에서 따고 여기 I자 따고 이렇게 D자를 이렇게 따가지고 초전도 양자 간섭기라고 이렇게 해서 초전도 양자 간섭기예요. 이 영어로 이제 스퀴드가 다 알다시피 이게 오징어도 이제 스퀴드잖아. 오징어. 그래서 스퀴드가 오징어가 영어로 스퀴드 맞아요. 꼴뚜기는 뭐니? 오이스터? 야, 무식하네 진짜. 오이스터. 굴. 야, 오래간만에 이 민석이가 오이스터 굴을 딱 맞췄는데 굉장히 굴 좋아요. 애석하다. 이게 90도만 돼가지고 오이스터 이게 90도만 이게 오늘 마이크를 달아가지고 그래도 오늘 그 오이스터를 맞힌 그 왕년에 뭐 해병대에 싸나요. 오이스터. 야, 근데 동진아, 네? 나 너 데리고 가서 오늘 굴밥집 한번 가야겠다. 야, 굴 싫어. 응? 뭐 싫어? 그래서 몰랐구나. 응? 오이스터를 꼴뚜기라 그랬지 지금. 주네. 권한도 좋군요. 자, 그러면 이 스퀴드가 뭐 하는 거냐면은 스퀴드가 이 자기장을 측정을 해낼 수가 있는 이게 자기장을 그러니까 자기장이니까 말이야. 자기장이 어느 정도의 작은 자기장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뭐 한 10의 마이너스 9승 가우스 정도, 이 정도도 이제 잡아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이 디텍터 중에서 가장 센시티비티가 좋은 게 뭐냐면 이른바 스퀴드예요. 이게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전류를 보면은 10의 마이너스 14승 암페어를 이렇게 측정을 해낼 수가 있을 정도로 10의 마이너스 14승 암페어. 이게 엄청난 거지. 응?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계산을 했는데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일렉트론이 있으면 일렉트론 한 놈이 1m 위에서 자유낙하할 때 이놈이 1m 맨 마지막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때 이게 전하를 가진 입자가 움직이면은 그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이 정도의 자기장을 측정을 해낼 수가 있다 하는 게 이 스퀴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스퀴드가 우리 방에도 우리 실험실에 스퀴드가 있잖아. 스퀴드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방에 이렇게 이제 실험실에 가면은 이제 스퀴드가 우리 방에 두 가지 종류 스퀴드가 있어. 무슨 스퀴드가 있지? 이게 빨간 스퀴드하고 그 다음에는 회색 스퀴드인가 뭐 이런 두 개가 있어요. 빨간 스퀴드는 이게 산지 한 몇 년 되나? 한 18년 되고 이거는 15년? 15년 더 됐네? 87년 됐네? 여러분들 기계를 사면은 특히 내 경험에 의하면은
FDIR 그 기계를 사면 내가 박사 받을 때 그 기계 사가지고 하루도 고장이 안 난 적이 없어요. 맨날 고장이 나 있어가지고 하루도 제대로 쓴 적이 없이 맨날 고치고 고장난 채로 쓰다가 드디어는 더 이상 못 고친다 그러면 엔지니어 부르고 막 이랬는데, 근데 이게 스키드는 참 잘 만든 기계인 게 고장이 난 적이 거의 없어. 고장이 한 번도 없고. 자, 우리 방에 있는 이 빨간색 회색 스키드가 있는데 이 안에 이제 스키드 마그네토메터 안에 요 스키드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키드에 이 정도의 센시티비티가 좋은 거니까 이 스키드 옆으로 지나갈 때 너무 빨리 지나간다든지 그러면 시그널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스키드 옆을 지나갈 때는 몸무게 빼가지고 들어가야 될 거예요. 당신이 네 얘기하는 거야. 왜 자꾸만 남을 쳐다보고 그래. 이 스키드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게 자기장을 측정을 할 수 있으니까 전류를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전압을 측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거는, 모든 시그널은 다 전압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세상의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스키드로 이렇게 측정을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구의 표면 저항이라든지 전자기적 탐사라든지 심지어는 지진이라든지 이거 가지고서 이제 광물 측정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심장에서 나오고 있는 시그널 같은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고, 뭐 그래요. 자, 그럼 스키드의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자. 그 요전 시간에 이제 우리가 뭐를 했느냐 하면은, 요전 시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스키드가 있다. 아니지. 조셉슨 정션이 있다. 그러면 조셉슨 정션에서 어떠한 시그널이 나오느냐. 조셉슨 정션에서 I하고 V 사이에 어떤 시그널이 나오냐면 이러한 시그널이 나온다는 것을 요전 시간에 이제 했었어요. 볼테지가 0인데도 불구하고 커런트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커런트가 무슨 커런트냐 하면은 이른바 슈퍼 커런트였어요. 자, 이런 자, 저런 거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I하고 V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런 관계가 있었어요. 그 조셉슨 정션 하나가 있을 때. 근데 스키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스키드에서는 이제 그 모양새가 이제 조금 달라져요. 자, 이거 얘기를 할 때 이거 유도를 요전 시간에 미분을 해가지고 했는데, 교류 성분이 너무 이제 빠른 것들을 이제 죽이고 에버리지 해가지고 나오는 I하고 V 사이에 직류의 관계식이 이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를 요전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키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조셉슨 정션이 두 개가 있어야지만 이제 스키드가 나와요. 조셉슨 정션 두 개가 있어야 이렇게 스키드가 나오는데, 이 스키드를 만들면은 IB 캐릭터리스틱이 이제 좀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모양을 이제 하게 돼요. 물론 스키드에 관해서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정확히 풀어야 되지만, 요전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메칸버 파라메타가 0이 되는 경우를 공부를 했고, 히스테리시스를 우리가 이제 완전히 죽인 다음에 그거를 어날리틱하게 정확하게 요전에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이 모양이 나왔잖아요. 스키드에서도 여러 가지 경우를 다 풀어야 되는데, 가장 간단한 메칸버 파라메타가 그 0인 무시되는 그런 영역에서 문제를 풀어보면 스키드의 시그널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스키드에 만약에 거기에 마그네틱 필드가 걸어져 있는데, 마그네틱 필드가 이 정도의 마그네틱 필드가 있을 때는 IB 캐릭터리스틱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스키드에 걸려있는 마그네틱 필드가 그거하고 n 플러스 2분의 1 이런 모양을 하고 있으면은 IB 캐릭터리스틱이 이제 달라진다 하는 게, 이거를 우리가 유도를 하고 이제 증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IB 캐릭터리스틱이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준 경우하고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지 않은 경우에 IB 캐릭터리스틱이 다르다 라는 얘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IB 캐릭터리스틱이 다른데 뭐에 따라 다르냐면은 마그네틱 필드에 따라 다르고, 그러면 IB 캐릭터리스틱을 이렇게 보면은 얼마만큼의 마그네틱 필드가 걸려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그네틱 필드가 여기 지금 여기다가 I라는 전류를 이렇게 흘려줬다 그러면 볼테지가 얼마가 나오느냐면은 마그네틱 필드가 요만큼 있을 때는 플락스 퀀텀의 인테저배가 될 때는 요만한 볼테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마그네틱 필드가 좀 더 커지면은 요만큼 됐다가, 그 다음에 더 커지면 다시 어디로 가느냐면 이쪽으로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러니까 B 필드를 이렇게 걸어주고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고 볼테지를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어떨 때는 볼테지가 요 값이고 어떨 때는 볼테지가 요 값이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볼테지 값을 이렇게 갖게 되겠다 하는 얘기. 이런 볼테지 값을 이렇게 갖게 되겠다. 그래서 마그네틱 필드가 아무것도 없으면 마그네틱 필드가 n이 제로인 경우를 보면은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낮은 경우네. 그 다음에 플락스가 반이 있으면은 요만큼이고, 플락스가 만약에 한 개 있으면 여기고 두 개 있으면 여기고 요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요거를 보면은 여기에서 요점이구나. 그럼 마그네틱 필드가 얼마고 요점이구나. 마그네틱 필드가 얼마고. 그래서 마그네틱 필드의 스트렝스를 알아내는 게 뭐냐면은 이른바 스키드다. 근데 말이야,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이거 잘 몰라요. 왜냐면 볼테지가 요만큼 나왔을 때는 지금 n 이퀄 제로냐 1이냐 2냐 3이냐 4냐 이거를, 그 다음에 요만큼 나왔을 때 이게 이 안을 통과하고 있는 플락스의 개수가 2분의 1이냐 2분의 3이냐 2분의 5냐 2분의 7이냐를 이제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스키드의 근본적인 원리는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거기에 대한 볼테지가 달라진다 하는 게 이 근본적인 원리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오실레이션 하는 그러한 모양으로 나오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알아내기가 어려우니까 이 세상에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거를 B 이렇게 써놓고 볼테지를 이 시그널을 이런 시그널로 바꾸는 방법을 사람들이 알아요. 이 시그널을 가지고서 이 시그널을 바꿔가지고 이런 시그널로 만들어버려요. 이 인간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 이거를 보면 B 필드가 제로면은 볼테지 제로고 B 필드가 여기면은 볼테지 여기고, 그래가지고 B 필드하고 볼테지 사이에 리니어한 이러한 관계식으로 서킷을 바뀌어가지고 뭐를 바꿔서 일렉트로닉스를 가지고서 이런 방법들을 사람들이 알아냈어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센시티비티를 무지무지하게 좋게 만드는 그러한 방법들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하느냐면, 자, 어떻게 해서 이런 다이어그램이 나오는가. 이런 다이어그램만 나오면은 이거 만들어내는 거는 이거는 누워서 떡 먹긴데, 여기에서 다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겠다 하는 얘기. 자, 그러면 그거는 이제 개락적인 얘기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부터 하는 거는 스키드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근본적인 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키드가 만족하고 있는 미분 방정식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스키드라는 것은 조셉슨 정션이 이제 두 개가 연결이 돼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스키드다. 스키드가 자, 이게 이제 스키드라 그랬어요. 자, 위에서 말이지, 위에서 전류를 흘려주면 이 전류가 어디를 통과를 하느냐면 조셉슨 장션, 왼쪽에 있는 조셉슨 장션과 오른쪽에 있는 조셉슨 장션은 이제 둘로 나눠져 가지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전류가 이렇게 내려오게 됐다. 그러면 마그네틱 필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다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여기에 요렇게 동글동글 요 환 안에 만약에 마그네틱 필드가 이제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 얼마만큼의 마그네틱 플락스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들이 스키드 양쪽에 걸려있는 볼테지에 영향을 줄 거다 이거예요. 아까 그려놓은 거는 뭐냐면 I하고 V 사이의 캐릭터리스틱인데 그것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플락스의 양에 따라 가지고 IV 캐릭터리스틱이 달라진다. 그럼 왜 그렇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이론적으로 고찰을 해보자 하는 얘기예요. 자, I라는 이런 전류가 오면은 그놈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면은 이것이 I1하고 그 다음에 I2로 이렇게 나눠질 거다 이게. I1하고 I2로 이렇게 나눠져. 이 I1, I2가 같으냐? 그러면 같지가 않아요. I1, I2가 이게 스키드를 완전히 똑같은 스키드를 만들더라도 I1하고 I2가 똑같지가 않아요. 완전히 이거하고 아이덴티컬하다 그러고 마그네틱 필드가 지르면은 양쪽으로 흐르고 있는 전류가 똑같을 수 있지만 반반씩 흐를 수 있지만 뭐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그네틱 필드에 따라 가지고 마그네틱 필드가 있으면 항상 거기에 뭐가 흐르느냐 하면은 슈퍼 커런트가 흐른다. 슈퍼 커런트가 마그네틱 필드 커런트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마그네틱 필드가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커런트가 유도돼서 이제 흐르니까 그 커런트가 뭐냐면 이른바 서큘레이팅 하는 커런트. 그래서 여기에 마그네틱 필드 때문에 이쪽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서큘레이팅 하는 커런트가 이렇게 이제 I 서큘레이트 이 커런트가 이제 흐르게 돼요. I 서큘레이트 커런트가 흐르는 거는 샘플을 스키드를 잘못 만든 것이 아니라 펀더멘탈하게 마그네틱 필드가 있으면 항상 그런 것들이 전류가 이제 흐르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놈이 들어와 가지고 I1은 어떻게 되느냐? I1은 자 이놈이 이게 완전히 아이덴티컬한 건데 I가 들어와 가지고 왼쪽으로 2분의 I 오른쪽으로 2분의 I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그런데 왼쪽으로 지금 I의 서큘레이션이 이렇게 그 다음에 I2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I2는 I 오버 2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서큘레이션이 이렇게 그런데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노트에 요거가 안 쓰여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동그란 거 안에는 어떠한 마그네틱 필드가 동그란 거 안을 통과를 하느냐 하면은 이거는 외부에서 걸어준 놈이 이 외부에서 걸어준 거 익스터널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걸어준 것뿐만이 아니라 이 내부에서 서큘레이션 하는 커런트 때문에 생겨난 마그네틱 필드가 있는데 그게 이른바 뭐냐면 I 서큘레이션의 L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d dt가 L di dt 아니야? 그러니까 phi는 L에다가 이렇게 되고 L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인덕턴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초등학교 소실 쪽에 이제 배운 거예요. 깜짝 놀라긴 고등학교 때 배웠나 이거? 자, I에 이게 그리고 왼쪽을 보면 왼쪽이 조셉슨 장션이고 오른쪽이 이제 조셉슨 장션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조셉슨 장션도
조셉슨 정션의 릴레이션을 만족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조셉슨 정션도 조셉슨 정션의 릴레이션을 만족을 해요. 요전에 뭐라고 했지? R, C, S, J 모델인가 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이 흐르고 있는 커런트는 캐피스터 때문에 나타난 놈은, 그 다음에 D 자승의 세타 1의 D, P의 자승, 그 다음에 세타를 I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H의 2E의 R에다가 D의 세타 I의 DP, 그 다음에 조셉슨 커런트가 있으니까 조셉슨 커런트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I 이렇게 써놓고, 노이즈 텀이 있는데 이런 노이즈 텀이 있더라. 이게 두 개의 수식을 썼어요. 왜냐하면 이게 I가 left하고 right 있으니까 I1하고 I2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쓴 다음에 이 미분 방정식을 이제 풀어가지고,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결국 뭐를 뭐의 함수로 구하느냐 하면 I하고 V 사이에 DC 릴레이션을 구하는데, 근데 마그네틱 필드에 따라서 DC 릴레이션이 달라지니까 그 그래프까지 이제 그리는 것이 우리의 이제 목적이에요.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한 놈만 있을 때 I하고 V 사이의 관계식은 이제 구했고, 한 개가 있을 때 조셉슨 정션 한 개가 있을 때는 거기에 위에 비해서 마그네틱 필드 걸어줘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 IB 캐릭터리스틱을 우리가 구했고, 특별히 캐패시턴스가 0인 경우에 이젝트하게 이거를 우리가 구했는데, 지금 미분 방정식이 이제 복잡해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만족해야 될 미분 방정식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I1하고 I2 사이에 커플링이 돼 있어요. 뭐하고 커플링이 돼 있느냐 하면 마그네틱 필드로 이제 커플링이 돼가지고 이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데, 이 미분 방정식을 어널리틱하게 이제 정확하게 푸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컴퓨터에다가 이제 의존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재곤이가 이제 필요한 거지. 그런데 재곤이한테 가기 전에 우리가 이런 미분 방정식이 있으면 미분 방정식을 심플리파이 할 때까지는 심플리파이를 해가지고, 뭐 컴퓨터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넣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넣을 수 있을 때까지, 계산할 수 있을 때까지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올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시메트라이즈 된 거 하고, 이거를 U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엔티 시메트라이즈 해가지고 이렇게 쓴 다음에 U하고 P에 관한 미분 방정식으로 이거로 이제 바꿔보자. 자, 그러면 이게 세타 1이 뭐냐? 세타 1은 두 개를 더하면 세타 1이니까 세타 1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U 플러스 P 이렇게 되고, 세타 2는 U 마이너스 P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세타 1에다가 이거를 넣고 이거를 넣어가지고 베리어블을 이제 바꿔보도록 하자 하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I1, 그 다음에 여기다 넣어서 I2 해가지고 토탈 I를 보면 토탈 I가 어떻게 나오느냐. 토탈 I는 I1 더하기 I2인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빼기는 어떻게 되나. 여기서 두 개를 더해 가면은 I가 나오고, 빼면은 어떻게 되지? I1 빼기 I2는 여기 없어지면서 서큘라가 나오고, 서큘라 커런트는 뭐하고 관계가 되느냐 하면 커플링이 되는 게 마그네틱 필드하고 커플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토탈 커런트, 첫 번째 방정식은 토탈 커런트인데 두 번째 방정식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외부의 마그네틱 필드하고 연결이 된 그런 방정식이 나와요. 그래서 HC를 2를 쓰고 D자승 B, DT자승에다가 H바 2의 R에다가 D 파이 DT 2IC에 코사인의 U 사인의 파이 플러스 I의 N1 마이너스 I N2 이걸 보면 뭐 쉬운 미분 방정식 같지만은 쉬운 미분 방정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변수 분리를 했더니 지금 조금 전에 세타1하고 세타2가 믹싱업이 되어 있는 그런 미분 방정식이었는데 그거를 이게 시메트라이즈하고 엔티시메트라이즈 하니까 믹싱업 된 게 많이 낮았어. 요거 보면 U만 있고 U만 있는데 애석하게 또 이게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B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는 B가 있고 B가 있고 애석하게도 U가 또 들어가 가지고 이 커플링이 다 된 커플링이 디커플링 된 것 같지만 전혀 디커플링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 요전에 조셉슨 정천에서도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 이렇게 쓴 다음에 변수 변환을 했어요.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T'은 어떻게 되느냐 T하고 이래가지고 시간의 길이를 다시 바꿨었고 그 다음에 알파라는 거를 무슨 파라미터였지 이게? 아니지. 그래가지고 알파를 요즘 시간에 뭐 이렇게 바꿨었지. 시간의 단위를 이렇게 바꾸고 말이지. 요즘에 커런트는 어떻게 썼죠? 커런트는 I 오버 IC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조셉슨 정션 이퀘이션에서 앞에 붙어 있는 계수가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계수를 다 1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었던 거를 이제 상기시키면 이제 두 가지 수식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맥함버 파라메타 똑같이 조셉슨 정션 두 개 있을 때도 맥함버 파라메타 베타 C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게 외부에 인덕턴스하고 커플링이 되어 있어가지고 인덕턴스를 나타내는 베타 L이라는 그런 파라메타가 하나가 더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베타 L은 어떻게 되느냐면 2파이 IC에다가 거기다가 C라고 쓴 게 C가 아니고 L일 거예요. 이게 내 기억이 맞으면 아까 보니까 C가 들어갈 리가 하나도 없어. 베타 C는 맥함버 파라메터에서는 요전 거하고 이제 똑같은데 이게 지금 요전 거하고 다른 거는 지금 캐피스턴스가 아니라 인덕터가 더 들어가 가지고 외부의 마그네틱 필드하고 인덕터가 뭐 이렇게 돼 가지고 이 L이 들어가 있는데 말이지. 그래서 조금 전에 미분 방정식을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DC 스키드에서의 미분 방정식 이걸 그냥 운동 방정식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이런 미분 방정식이 나오면은 그게 돌멩이 굴러가는 거하고 그런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운동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이지. 운동도 안 하는데 왜 운동 방정식이냐 물어보지 마라.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이런 거를 운동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사인의 뮤에 코사인의 파이가 이게 커런트에다가 플러스 하기를 I에 N에 뭐 U에 T 커런트에다가 무슨 커런트가 들어가느냐 하면 노이즈 커런트가 들어가고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베타 C에다가 D 자승에 파이 DT 자승 D 파이에 DT 근데 이 T가 말이야 T가 이게 새로운 T야 이게 스타 T
자, 새로운 t야. 저기에 t 프라임하고 똑같은 거다 이거야. 그래서 코사인에 u에 사인에 파이에다가 플러스 하기를 베타 L에 2에다가 파이 마이너스 파이 A I에 N에 I에 T. 자, 이 문제를 이제 풀어야 돼요. 그냥 미분 방정식도 어려운데 여기에 이제 노이즈 항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 여러분들 노이즈 항이 들어가 있으면 노이즈 항의 코릴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 이게 노이즈하고 노이즈 사이가 I에 T하고 I에 T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T 스타다 이래가지고 이거를 해가지고 이게 뭐 무슨 에버리지 이쪽고 저쪽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무슨 뭐에다가 이게 델타 펑션의 T 프라임 이런 가정을 한다든지. 이거 어디서 배웠지? 통계 물리학을 할 때 이런 거 공부한 적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 하면은 이게 누구의 방정식이 이게? 랑제빈 방정식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배웠죠, 이런 거 랑제빈 방정식. 있다는 건 알죠, 그죠? 노이즈가 들어갔을 때까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게 소실적에 이게 미국에 갔는데 말이지. 이놈의 그 선생님이 다 한다고 치고 말이지. 오지 콘덴세이션 막 나가버리고 말이지. 랑제빈 방정식 막 나가고 그래가지고 내가 옛날에 혼난 적이 있었는데, 왜냐면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말이지. 뭐 다 한다고 치고 쭉쭉 나갔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학교 때 이게 벌써 다 배웠을 텐데, 그지? 이 랑제빈 방정식을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풀 거냐. 자, 그래서 이제 가정들을 해요. 가정들을 하는 거는 노이즈의 에버리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노이즈 에버리지가 제로가 된다든지, 랑제빈 방정식을 풀 때 항상 나오고 있는 것들, 그런 몇 가지 가정 중에서 뭐냐면 노이즈의 U에 관계되는 노이즈하고 B에 관계되고 있는 노이즈는 서로 인디펜던트하다. 뭐 그래가지고 몇 가지 이제 이 가정들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에버리지가 제로가 된다. 뭐 에버리지가 제로가 된다. 그 다음에 뭐 그런 거라든지, 그렇잖아요. 이쪽에 있는 거는 첫 번째 나오는 건 뭐냐면은 U하고 B는 서로 인디펜던트하다. 그래가지고 두 개 곱해서 에버리지 취한 거는 항상 뭐 0이 된다라든지 뭐 이따위 이 가정을 한 다음에 이 문제를 이제 풀려고 그러는데, 이거 어널리틱하게 풀 수 있느냐, 이 어널리틱하게 이거를 푸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재곤이한테 가는 거지. 홍씨, 형씨, 응? 컴퓨터를 이게 프로그램을 잘 하시는군요. 뭐 풀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풀 수 있는 데까지 심플리파이 해가지고 이 토탈 뷰 포인트를 우리가 알아놓는 게 좋다. 여러분들 그 우리 같으면은 수식을 탁 보면은 계산을 하지 않고 머릿속에 결과를 꺼집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어. 실험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그렇게 돼 있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말이야 그걸 끝까지 풀어가지고 답이 나와야 그렇구나 말이지. 머리들이 안 돌아가지고 꼭 해가지고 숫자로 말이지. 그 다음에 뭐 그 계산을 꼭 해야 알아. 우리 실험하는 사람은 이렇게 딱 자연을 보면은 이렇게 딱 예측을 하지. 이게 중요한 시려구나. 여기서 이런 게 나오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그걸 예측을 해서 이게 자연을 파고 들어가는데, 이론하는 사람은 그런 머리가 이게 상당히 비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론하는 사람은 하나 장점이 있어요. 그래 딱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하죠. 우리는 이렇게 프레딕션을 하는데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걸 맞춰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 우리가 이걸 보고서 중요한 시련인지 중요한 현상인지 우리는 이런 거 풀지 않고서 말이지. 그거를 프레딕션하고 이러는 거.
그런 것들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실험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 해야 돼. 근데 이론의 대가는 뭐냐면 그거를 보고서 이론적인 셋업을 하고 이론의 대가가 계산을 하지 않고도 프레딕션을 하고 계산을 해서 프레딕션을 증명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잘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이론하는 사람들은 꼭 답을 봐야 그때 해석을 하고 실험 결과가 없으면은 시작도 안 하고 말이지. 아니 뭐 재건이. 응? 자, 그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아 이 미분 방정식 조금 전에 쓴 거 이거 상당히 어려운 건데. 그다음에 이제 책에서 보면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든지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혼자 이렇게 공부를 해요. 내가 이게 이 강의를 하면서 어젯밤에 말이야, 사실은 어젯밤에 내가 팅kam책을 쭉 읽는데 와 되게 어렵더라고. 왜냐하면 왜 이렇게 어렵게 썼냐. 근데 책을 진짜로 좋은 책이긴 하고 중요한 문제를 다 다뤘는데 아는 사람이 읽으면은 되게 쉽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이게 처음 본 사람은 이거 진짜 읽기 어려워. 저건 한번 읽어봤니 혼자? 진짜 어려워 이거. 일보다 어렵게 썼다. 일부러 어렵게 썼다고? 일부러 어렵게는 안 썼겠죠. 잘 알아들을수록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에 이걸 다 계산을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글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글이 안 보여. 그래서 나도 대학원 때 이 책을 보려고 몇 번을 시도를 했다가 그때마다 던져버렸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대학원 때 이거 읽지는 못했어. 그래서 왜 그러면 지금은 읽느냐? 지금은 수업을 하겠다고 탁 마음을 먹고 학생들 앞에 와가지고 기길 수 없어가지고 끝까지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긴 해요. 자, 그러면 이 스키드 이 문제 이거를 푸는데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겠다. 근데 특별한 조건에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특별한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 메칸버 파라메타 말이지. 메칸버 파라메타 베타 C가 이게 0이 되는 경우 또는 굉장히 작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 조셉슨 정션에 대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풀어봤었어요. 그러니까 베타 C가 굉장히 작은 경우를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베타 L이 어떻게 되느냐면 베타 L이 이 0인 경우를 0에 가까운 경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아까 미분 방정식에서 보면 베타 L에 관한 그 수식이 이제 쓰여 있는 미분 방정식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게 베타 C에 어쩌고 저쩌고 뭐 두 번 미분하고 말이지. B자승 파이에 DP자승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쭉 나가다가 그 다음에 2에다가 베타 L 이렇게 써놓고 파이 마이너스 파이 A가 뭐 어쩌고 저쩌고 IN 파이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수식이 나왔잖아요. 이 수식에서 이제 볼 것 같으면 베타 L이 0이 되는 경우는 베타 L이 0이 된다. 그러면 베타 L이 0이 되면은 여기서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미분 방정식에서 보면 베타 L이 0이면은 어떻게 되냐면 분모가 0이잖아. 분모가 0이면 분모가 0이면서 분자가 0이 아니면 이게 인피니티에 가까운 숫자가 되면서 이건 다 파이나이트한 거니까 이게 맞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베타 L이 0이면 무조건 파이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파이 A가 돼요.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에서 특별한 경우인데 그렇잖아. 이게 베타 L이 0인데 말이야. 0에 가까운데 이게 0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인피니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그만 거 인피니티 더한 것이 조그만 거가 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분모가 0이면은 분자가 0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베타 L이 0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덕터가 인덕터에 작용을 안 하는 거고 외부에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필드는 외부에서 걸어준 마그네틱 필드만이다. 이게 자기가 돌아가면서 생겨난 커런트에 의해 가지고 생겨나고 있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마그네틱 필드는 셀프 인덕턴스가 제로이기 때문에 그거에서 유도가 되고 있는 마그네틱 필드는 이제 제로가 된다는 얘기거든. 플락스가. 그래서 외부에서 걸어준 놈이
판을 지나고 있는, 동그라미를 지나고 있는 마그네틱 필드는 외부에서 걸어준 놈만이 마그네틱 필드가 그 안을 들어가는 특별한 경우, 익스트림 리미트에 그런 경우를 보면 베타 L이 0이 가까워지고 베타 C가 0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위 문제를 무진장 이제 쉽게 이제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 경우에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그럼 볼테이지가 어떻게 되느냐? 볼테이지가 RI에다가 이러한 모양을 하게 되더라. 아, 이게 뭐냐? 그러면 요전에 여러분들이 요전 시간에 조셉슨 정션 한 놈만 있을 때, 그런데 베타 C가 0인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됐었느냐면은 이게 I 써놓고 이 1 마이너스 IC 오버 I 여기에 자승의 2분의 1이었지 요전 시간에. 다시 얘기하면 요전 시간에 이렇게 써놓고 I 자승에다가 마이너스 IC의 자승이었었어요. V가 비례하는 게. 조셉슨 정신 하나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V가 이런 관계식을 만족을 하고, 따라서 여기가 이런 모양을 이제 하게 됐어요. 이게 뭐였지? 이게 IC 이런 모양을 하게 됐다. 요즘 시간에 이렇게 보면 이게 V지, 이게 V.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IC였어요. 막 이 볼테이지를 걸어주지 않아도 조셉슨 장춘 양전에는 커런트가 IC가 흘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볼테이지가 커런트가 더 흐르면은 볼테이지하고 커런트 사이에는 이런 관계식이 있게 되고, 결국 이게 한참 가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거의 리니어한 이런 관계가 됐었어요. 요즘 시간에 이제 조셉슨 정신 한 놈이 있을 때는 그런 관계식이 만족이 된다 하는 거를 했는데, 지금 굉장히 특별한 경우 똑같이 네칸버 파라메타가 제로가 되고 베타 L이 제로가 되는 경우를 풀어봤더니 그 모양새가 완전히 똑같은데, 근데 여기에 요전에 크리티컬 커런트 덴시티 들어가는 자리에 들어가는 모양이 이게 요전에는 IC였는데 여기는 두 개의 IC에다가 코사인에 뭐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갔다 하는 얘기. 왜 이제 두 개냐 하면은 그거는 당연하지. 왜냐하면 커런트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왼쪽에서 견딜 수 있는 커런트가 슈퍼 커런트 IC고 오른쪽으로 건들 수 있는 슈퍼 커런트가 IC니까 두 개를 동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두 배의 IC였고, 그 다음에 코사인의 파이 A, 파이 제로인데 파이 A가 만약에 파이에 정수배다. 그러면 파이 A가 파이 정수면은 코사인 파이 2파이 3파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1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잖아. 자승을 하면 얼마냐면 1이에요. 1. 그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코사인은 코사인 요게 1과 0과 마이너스 1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 파이가 말이야. 파이 제로에 한 배냐, 두 배냐, 세 배냐, 네 배냐, 반 배냐, 2분의 3배이냐에 따라서 저게. 그러니까 피리어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피리어딕이 0, 1, 2, 3 이렇게 가면서 피리어딕하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다시 그려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I하고 V 사이의 관계인데, 요 전체를 그냥 IC라고 생각을 하면, 전체를 IC라 그러면은 요전하고 이제 똑같은 이런 모양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치? 전체가 IC인데, 근데 IC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IC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 그런 IC야. 뭐에 따라서 커지냐 하면은
마그네틱 필드에 대해서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가 작아져요. 그러면 언제 커지지? 자,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은 n파이가 되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2분의 1이 되면 이제 이렇게 돼요. n 플러스 2분의 1이 되면 이게 0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다가 그려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건 너무나 아이디어란 특별한 경우고 보통은 이렇게 된다 이게. 됐지? 아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n파이인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고 n 플러스 2분의 1인 경우는 이렇게 나온다 이게. 왜냐면 이게 전체가 0이 되니까. 그런데 요거를 조금 올려서 그린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구한 게 익스트림한 경우니까 보통 이거를 구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이게. 베타 C가 0이 아니고 베타 L이 0이 아닌 경우에 이걸 구해야지만이 되는 거다 이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온다 하는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이제 감이 잡혀. 물론 미분 방정식을 정확하게 풀어야 되지만 어널리틱하게 풀 수가 없으니까 특별한 경우에 한두 개를 이렇게 풀어보면 이제 감이 잡히기 시작을 하면서 이 마그네틱 필드에 따라 가지고 IB 캐릭터리스틱이 달라진다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요전하고 마찬가지로 베타 C는 적어도 베타 C는 1보다 아마 작아야 될 거예요. 왜 베타 C가 1보다 작아야 되느냐면 베타 C가 1보다 크면은 예전에 보니까 히스테리시스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스키드도 이게 디바이스인데 히스테리시스가 나오면 안 된단 말이야. 디바이스는 어떻게 되냐면 같은 조건이면은 같은 아웃풋을 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히스테리시스가 있으면은 같은 조건인데 다른 영향을 다른 값을 주니까 디바이스로서는 작동을 할 수가 없다. 응? 디바이스는 히스토리에 관계되면은 또 히스토리에 관계되는 디바이스가 또 있어요. 어? 근데 이 디바이스는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돼. 히스토리에 관계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마그네틱 레코딩 물질 같은 것들은 히스토리에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주 특별한 경우만 이걸 풀었는데 특별한 경우만 풀면 안 되죠. 왜냐면은 이런 특별한 경우가 이제 베스트 오퍼레이션 포인트가 아니다 이게. 내 얘기는 뭐냐. 베스트 오퍼레이션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마그네틱 필드를 측정을 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아웃풋 볼테이지가 이제 큼직하게 잘 나와야 되는데 히스테리에 디펜드 하지도 않고 노이즈도 적고 그 다음에 아웃풋도 크게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이 과연 베타 C도 0이고 베타 L이 0이 되는 조건이냐? 그럼 그렇지가 않더라 이거.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까 그 미분 방정식을 놓고서 이제 줄줄이 이제 풀어요. 이제부터가 누가 재곤이가 필요한 거지 이제. 형식 하고서 이제 재곤이를 찾아가면 재곤이가 베타 L이 0인 경우 이거는 too simple, not the best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베타 L이 재곤이 풀어달라 그럴 때는 재곤씨 해가지고 베타 L이 이제 파이가 된다. 어떤 때는 베타 L이 1이라고 이렇게 쓴 것들도 있거든. 이거는 베타 L의 정의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베타 L이 파이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은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웹에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줬을 때 어플라이드 마그네틱 필드가 조금 변했을 때 볼테이지가 얼마큼 변하느냐. 이게 크면 클수록 좋은 거거든. 이거를 요 베타 L이 파이인 경우를 보면은 이게 얼마가 되냐면 R 오버 2L이 되더라.
그래가지고 응? 그리고 이런 거를 알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를 크게 하려면 이제 R을 크게 하고 뭐 L을 작게 하고.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R을 크게 하면은 어떤 것들이 생겨나느냐면 R을 크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전에 R이 커가지고 히스테리시스가 나타나가지고 그러면 이 디바이스로 작동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히스테리시스도 없어야 되고 그런데 이것도 커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이 스퀴드를 만들 때 여러분들한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스퀴드를 만들 때 이렇게 조세슨 정션 요렇게 해가지고 원리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스퀴드 절대로 안 나와요. 이렇게 해서 만든 스퀴드를 보면은 베타 C가 1보다 커. 베타 C가 1보다 크기 때문에 히스테리시스가 있고 그러면 조세슨 정션은 항상 베타 C가 1보다 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일부러 저항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 그랬어요. 일부러 저항을. 이 저항을 무슨 저항이라 그러냐면 션트 저항이라 그러는데 이 션트 저항을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조셉슨 정션 양쪽에다가 션트 저항을 이렇게 달아줘. 조셉슨 정션 그 자체도 코지 파티클들이 그 안을 이제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RCSJ 모델에서 보면 조셉슨 정션도 그냥 거기다가 이 R을 하나 붙여놨는데 조셉슨 정션에 있는 R은 인슐레이터가 이렇게 있는 R이기 때문에 저항이 너무 커가지고 그렇게 만들면은 항상 히스테리시스가 나타나고 그 R이 있지만 그 R 말고 옆에다가 하나를 더 붙여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른바 션트 저항이다. 그래서 션트 저항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션트 저항을 달아가지고 보면은 R 오버 2L이 작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그널이 이제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션트 저항을 달아서 히스테리시스를 죽이는데 죽이기만 하면 되느냐. 너무 죽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시그널이 안 나온다. 왜냐하면 플락스를 변했을 때 볼테이지 뜨는 게 뭐냐면은 R 오버 2L인데 션트 저항을 만들어 가지고 R을 굉장히 작게 만들면은 답이 없다 말이야. 답이 없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넣어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거를 공부를 할 때 이게 사실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쉬운 문제가 아니냐면은 그냥 미분 방정식하고 달리 랜덤리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이 시그널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노이즈 항이에요. 커런트의 노이즈 항이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커런트의 노이즈 항은 컨티뉴어스 함수도 아니고 시간에 따라 가지고 노이즈 같은 것들이 팍팍팍팍 이런 노이즈들이 이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랜덤 노이즈가 이퀘이션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푸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더라. 그래서 그러면 랜덤 노이즈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랜덤 노이즈를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노이즈를 넣어가지고 특별한 경우에 이 문제를 푼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이른바 엠베가카 바라토프라고 요전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요전 시간에 분명히 얘기하기를 엠베가카 바라토프가 한 거는 어디서 했느냐 하면 조셉슨 정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스퀴드에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스퀴드는 더 어렵지, 그치? 왜냐하면은 두 개가 한꺼번에 붙어 있는 거니까. 하여간에 엠베가카 바라토프는 특별한 조셉슨 정션인 경우에는 노이즈 양을 넣어가지고 이기적하게 이 문제를 이제 풀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노이즈가 들어가면 이제 이것들이 이제 변할 텐데 이 노이즈가 들어가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들을 풀어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조셉슨 정션에서만 풀어낸 게 아니라 스퀴드에서도 이거를 다 풀어낸 사람이 요전 시간에 얘기했던 그 토셰라는 사람이에요. 토셰는 여성과학자예요. 토셰가 풀 때는 어떻게 풀었느냐면 컴퓨터 프로그램에다 해가지고 랜덤 노이즈를 이제 거기다가 제너레이션 하면서 이 문제를 풀었어요. 자, 토셰가 푼 그 노이즈 프로블럼을 이렇게 보면 이게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 여러분들 그림 어디 있는데 6에
42에 보면은 이게 이제 토시가 푼 중간에 뛰어넘은 게 아니고 이거 다 얘기할 거예요. 지금 노이즈가 나와가지고. 자, 토시는 어떻게 했느냐면 이거를 이제 푸는데, 자,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I하고 V 사이의 관계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노이즈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노이즈가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풀질 않아도 노이즈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슈퍼컨덕터 조셉슨 정점에 노이즈가 들어가면은 슈퍼커런트가 이제 줄어들 거예요. 응? 내 생각이야, 내 생각. 슈퍼커런트 줄어들겠지. 응? 슈퍼컨덕터 이 조셉슨 정션에다가 말이지. 거기에다가 잡것이 들어가면 뭔가 줄여야지. 이게 좋은 게 주니까. 이게 뭐냐, 슈퍼커런트가 이제 줄 거란 말이야. 토시가 풀었더니 슈퍼커런트가 이렇게 준다 이게야. 주는데 이렇게 줄다가 그놈이 이렇게 줄다가 이게 이 모양새가 달라지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모양새가 이런 식으로 커베이처가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해. 커베이처. 자, 여기는 커베이처가 요쪽으로 가는 커베이처이지만 노이즈 문제를 해가지고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모양이 커베이처가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커베이처가 줄어든다. 자, 그러면 커베이처가 줄어들어서 요거를 보면 이렇게 그래서 커베이처가 줄면서 그렇게 되는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노트에 보면은 그게 있고 6에 22 그 책에 나와요. 책을 보면 몇 페이지에 나오니? 그림이 없네. 그림이 없지. 13까지밖에 없네. 망했네. 자, 그럼 이거하고 거의 이거하고 비슷한 거 이거. 근데 이제 그거 설명하면서 책에 스토캐스틱이라는 그러한 그 단어가 나오거든. 근데 말이야, 그 뭐냐 그런 게 있어야 하네. 응? 그래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해가지고 뭐 이런데 노이즈로 이렇게 그 안에 아까 우리 요전 시간에 이제 무슨 포텐셜이었죠 이게. 빨래판 포텐셜 이런데 안에 있는 놈에다가 노이즈가 있어서 이 놈을 때리고 해서 옆으로 이렇게 갈 수 있고 그 과정들로 해가지고 이 문제를 노이즈라는 게 결국 뭐니 지금 우리가 이거 푸는데 한 놈이 있을 때는 빨래판 노이즈였고 빨래판 포텐셜이었고 두 놈이 있을 때는 빨래판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서로 믹싱업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거기다가 노이즈가 있다는 얘기는 빨래판 안에 있는 그 매스를 때려가지고 결국은 빠져나오면 뭐가 나오느냐면 볼테지가 뜨는 거 아니에요. 슈퍼커런트가 줄어드는 거란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으면은 페이스 코헤런스가 유지가 돼가지고 초전도가 있는 거고 빠져나오면은 볼테지가 뜨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안에 있는 놈에다가 노이즈가 있어가지고 노이즈가 따다다다다닥 때려서 어떨 때 100번 때려서 튀어나온다든지 이게 어떤 잘 맞아가지고 이게 밖으로 나가는 그거를 때릴 때마다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러한 현상들을 이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를 넣어가지고 엠베가과 바라토프가 그것들을 이제 계산을 해요. 물론 터셰가 한 거는 그런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어널리틱하게 풀지 않고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풀었어요. 그래서 이 스토캐스틱 그 프로블럼을 이렇게 풀면은 여기에 이게 슈퍼커런트가 어떻게 줄고 이놈들이 어떻게 해서 빠져나오고
빠져나올 때마다 볼테지가 어떻게 생겨나고 볼테지가 잘 생겨나오기 위해 가지고 슈퍼커런트가 주면서 볼테지가 잘 나오기 위해서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풀어냈고 그 풀어내는 과정이 이제 책에 나와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이거 얘기를 들으면은 책 읽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지는데 처음부터 하는 사람은 책이 이제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노트를 보면 아주 굉장히 많이 써놨어. 왜 굉장히 많이 써놨느냐면은 내가 이거 처음에 이제 한국 와가지고 초전도를 이제 하는데 이제 포항제철에서 뭐 그때만 해도 이 교수들한테 여러 가지 과제를 만들어 가지고 서포트를 잘할 때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전도를 가지고 스키드를 만들겠다. 그랬더니 막 거기서 막 이 연구비를 이렇게 포주기 시작할 때였었거든. 그래가지고 우리 실험실이 어떻게 생겨났느냐면 그래가지고 연구비를 그 퍼줄 때 그래가지고 모른 척하고 내가 퍼 먹었 받았다. 퍼 먹었다 그러면 안 되겠지. 아니 또 방송사고가 또 나왔어. 방송사고가 자꾸 안 나오는데 이게 그냥 우리 편집을 안 해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가 1년에 몇 억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실험실을 이렇게 이제 꾸미고 그래서 이제 그때 스퀴드 사고 모두 사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공부 안 온 거 뭐 써놓은 게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뭐니 노트를 만드는데 팅캅 노트를 만드는데 스퀴드가 나왔어. 그러니까 뭐 기뻐가지고 아는 게 나왔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때 읽은 거 말이지. 이게 팅캅 책을 봐도 전혀 이런 얘기가 없는데 이런 얘기들을 이게 다 써놓고 그런 게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해놨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많으니까 그때를 이제 해석을 하면서 십몇 년 전에 6의 29페이지를 보면 말이야 거기에 이런 게 나오잖아. 그지? 이런 나오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은 이제 알 수 있지. 그지? 뭐지? 뭐 그려놓은 거지? 스키드 그려놓은 거지. 스키드 그려놨는데 조셉슨 정션을 몇 개 그려놨느냐면 조셉슨 정션을 이제 2개를 그려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뭐를 그려놨니? 지금 우리 미분 방정식 풀어놓은 거 그거를 그려놓고 그 옆에 뭐를 그려놨느냐면은 마그네틱 필드가 점점 커지면은 거기에 오실레이션 하고 있는 뭐가? 시그널이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오실레이션 시그널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오실레이션 시그널을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몇 번 굴러갔는가가 거기에 나오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 이 파이하고 파이에 0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V라고 이렇게 쓰면은 이런 시그널이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 그래서 여기가 아무것도 없을 땐 요거 한 개 있을 때 플락스가 한 개, 여러분들 플락스 한 개, 플락스 2개, 플락스 3개, 플락스 한 개, 플락스 한 개다. 플락스 한 개다. 그러면 한 개가 얼마죠? 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가우스 센티미터 스퀘어 6 이게 맞을 때 6.0이 맞지 이거? 이야 내가 10여 년 전에 이거 외웠는데 아직도 기억하네. 2.0. 아, 참. 저거는 2.0 얼마? 07 07? 보관으로 아이, 괜히 잘난 척했네. 아이씨. 또 갑자기 2.02가 나와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당하고. 2.07? 야, 모른 척하고 좀 넘어가지, 그걸 또 뭘. 자, 2.07. 방송사가 여러 번 나오는 아, 이게 방송료가 너무 나네, 이거. 야, 그런데 말이야.
2.07에 12-1승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별로 임프레시브 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테슬라 이거 이렇게 해놓고서 요거를 이 정도로 작은 거를 말이지 이게 15승 아니냐 그지? 응? 천마다 이렇게 써놨어. 인간이 만든 디텍터 중에서 가장 뭐 센시티비티가 좋다. 이거를 말하려면 요거 가지고 나노 하는데 9승 놀고 있는데 7승 아니냐. 이게 뭐 엄청나게 이게 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고서 나노의 100만 분의 1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우리가 옛날부터 이 나노의 100만 분의 1 이런 피직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거 뭐 나노고 뭐 어쩌고저쩌고 10-15승 근데 그거 10-15승 이 변하는 사이에 이게 휘가닥 한번 돌아와서 지자리로 온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뭐 벌써 조금 이게 필드 걸어주면은 휘가닥 해가지고 뭐 100만 개 갔는지 1000만 개 갔는지 뭐 몇 개 갔는지 저기 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몇 개 갔는지 도대체 알 게 뭐야. 알 수가 없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이 시스템으로 이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Y0로 이렇게 놓고서 이 볼테지를 저 볼테지를 회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놔둬요. 리니어하게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10,000개 가건 뭐 100만 개 가건 딱 그거 다 알 수 있죠. 응?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만든 게 뭐냐면은 이 플락스 락 루프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요. 플락스 락 루프 그러면 뭐 사람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 이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응? 이렇게 만들었어. 응? 플락스락 루프를 만들었어. 머리가 좋지? 응? 참 머리가 좋아. 기가 막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만드는 방법이 여기다가 스퀴드가 있어. 이게 대충 한번 얘기를 하면은 이래요. 여기가 이제 스퀴드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퀴드 볼테지가 있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마그네틱 필드를 여기다가 이제 가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볼테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볼테지에서 저 오실레이션 하는 놈이 이제 쭉 뜨기 시작하는 거야. 응? 이게 마그네틱 필드가 크면은 벌써 뭐 1000번 갔다든지 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여기다가 오실레이터라는 거를 있어가지고 오실레이터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거 많이 까먹었네 이거. 스키드하고 요거를 이제 연결을 시켜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면 여기 한 놈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한 놈이 만들어질 때마다 여기에다가 이 시그널을 바꿔가지고 여기에다가 요거하고 반대가 되는 컴펜세이션 하는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주도록 이렇게. 이거는 오실레이터의 역할 같은 것들을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여간에 원리만 가지고 한번 해봐.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그널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여기에서 시그널이 이제 생겨나요. 그래서 이런 시그널이 요런 시그널이 이제 생겨나. 요런 시그널이 생겨나고 그러면 요런 시그널이 생겨나면은 여기 이렇게 처음에 어떤 것들이 일어나니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지금 시그널이 이렇게 증가를 하는 방향으로 시그널이 이렇게 증가를 쫙 하잖아. 근데 증가를 하는데 증가를 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서 봐. 이렇게 놓고서 시그널이 이렇게 쭉 증가하잖아. 이게 시그널이 이렇게 쭉 증가해요. 그 증가하는 그 순간에 요 증가하면은 이렇게 시그널이 증가를 하면은 요 증가하는 것만큼 반대쪽으로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걸어줄 수 있도록 만들었대요. 지금 시그널이 1에서 2로 되고 2에서 3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시그널이 증가를 안 하면은 외부에서 마그네틱 필드를 제너레이션을 안 하지만 시그널이 증가를 하면은 증가하는 만큼의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줘 가지고 이 스키드 안에는 마그네틱 필드가 항상 일정하게 만들어. 자, 여기에 회로를 만들어가지고, 이 회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시그널이 증가를 하면은, 증가하는 율만큼 거꾸로 시그널을 감소시키는, 시그널이 증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외부에서 마그네틱 필드를, 우리가 측정하려는 게 마그네틱 필드 아니야. 외부의 마그네틱 필드가 이제 쭉 증가를 할 거야. 그러면, 증가하는 시그널이 들어오면은 그 증가하는 양만큼 회로를 꾸며가지고 컴펜세이션에서 마이너스 마그네틱 필드를 똑같은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서 스키드 룹에다가 다시 걸어줘요. 그러니까 스키드가 이렇게 있으면 스키드 옆에 뭐가 있느냐면 이런 트랜스포머가 있어가지고 트랜스포머가 있어서 여기에 외부에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그래서 시그널이 증가를 하면은 시그널이 증가하는 것만큼 네거티브한 마그네틱 필드를 여기다가 이제 걸어줘 가지고 이 속에는 항상 마그네틱 필드가 콘스탄트가 되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 마그네틱 필드가 더 증가를 하면은 여기에 커런트가 어떻게 돼? 이 트랜스포머에 흐르고 있는 커런트가 더 증가하고 마그네틱 필드가 더 증가하면 더 증가하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컴펜세이션 하고 있는 그러한 마그네틱 필드를 제너레이션을 해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여기에 마그네틱 필드가 계속해서 이제 요 안에 볼테지를 요 안에 마그네틱 필드가 들어가면서 시그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시그널이 이제 증가를 할 거예요. 증가를 하는데 증가하는 것만큼 다시 거꾸로 걸어주니까 요 오퍼레이션 포인트는 항상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점이 돼. 왜냐하면은 스키드 안에 가해지는 마그네틱 필드는 항상 어떻게 돼요? 항상 콘스탄트. 왜냐하면 증가하는 것만큼 트랜스포머를 통해 가지고 그것만큼 똑같은 것들을 만들어주니까 스키드에 흐르고 있는 마그네틱 필드는 항상 콘스탄트가 돼요. 그럼 스키드의 외부에서 걸어주는 마그네틱 필드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마그네틱 필드 또 더 커지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퍼레이션 포인트를 여기다 잡아 놓으면은 이게 증가를 하면은 끌어내리고 증가를 하면 끌어내리고 증가를 하면 끌어내리니까 항상 오퍼레이션 포인트가 어느 점이냐면 요 점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시그널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그널이지만 트랜스포머를 통과하는 그 커런트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항상 그거는 증가하는 거예요. 마그네틱 필드가 커지면은 트랜스포머를
통과하고 있는 마그네틱 필드는 점점 크게 만들어주고 그래야 되는 거니까 커런트는 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쪽에는 외부에서 걸어준 마그네틱 필드, 어플라이드 마그네틱 필드가 크면 트랜스포머를 만들어줘 가지고 거기에서 걸려있는 볼테지는 외부의 마그네틱 필드하고 리니어함이라는 관계가 되고, 또 하나 어떤 점이 좋으냐면은 여러분들 사인 함수가 있으면, 여러분들 조금 전에 그려놓은 것이 이제 사인 함수인데, 사인 함수가 있는데, 사인 함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사인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함수가 있어. 이런 함수가 있어. 사인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코사인 함수나 사인 함수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면 여기하고 여기 이런 점에서 보면 이런 점들은 쓸데없는 점이에요. 뭐냐면 마그네틱 필드가 증가를 하는데 시그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그널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점이에요. 요 점이 오퍼레이션 포인트라 그러면 마그네틱 필드의 증가를 전혀 디텍션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그네틱 필드를 오퍼레이션 포인트를 여기다 놓으면, 여기다 놓고서 스타팅하는 점을 여기다 놓고서 마그네틱 필드가 증가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마그네틱 필드가 증가를 하려고 그러면 볼테지가 굉장히 샤프하게 증가를 하지. 근데 그 볼테지가 샤프하게 증가하는 것만큼 디텍션을 해가지고 뒤로 뭐를 해? 뒤를 뽑아가지고 그 루프에다가 거꾸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줘. 증가한 것만큼 마그네틱 필드를 거꾸로 걸어주니까 요 스키드는 항상 오퍼레이션 포인트가 어느 점이냐면 요 점이야. 그래서 외부에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증가하는 그 부분이 시그널이 가장 맥시멈이 되는 점에다가 오퍼레이션 포인트를 해놓고서 그 시그널만큼 커런트를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다가 오퍼레이션 포인트를 하면은 IB 캐릭터리스틱이 어떻게 되느냐면 IB 캐릭터리스틱이 이렇게 되거나, 요 위에다가 놓고 하면은 IB 캐릭터리스틱이 얼마가 되느냐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페이즈 락 루프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아주 크게 두 가지의 어드밴티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오실레이션 하고 있는 그 아웃풋을 리니어하게 만드는 게 하나가 있고, 오퍼레이션 포인트를 제일 센시티브한 곳에다가 놓고서, 그건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기다 놓고서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센시티비티가 더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로 센시티비티가 좋아지느냐면, 아까 한 개를 가는데 12-15승이라 그랬잖아. 그거의 10,000분의 1이나 100,000분의 1까지 더 센시티비티가 좋게 된다. 이거 올라가는 점 따따따따따따 해가지고, 응? 하면은 이곳에 이거보다도, 이거 한 바퀴 가는데 여기 이렇게 한 바퀴 가잖아. 한 바퀴 가서 여기까지 오나? 응? 한 바퀴 가서 오는데 말이야. 응? 센시티비티를 항상 제일 좋은 포인트에다 놓고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00분의 1 또는 100,000분의 1, 옛날에는 10,000분의 1이었는데 요새는 한 100,000분의 1 정도 아마 될 거예요. 12-20승의 센시티비티를. 그러니까 플락스 한 놈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쪼개가지고 플락스 한 개에 10,000분의 1, 100,000분의 1의 센시티비티를 가지고서 측정을 한다 이게. 그러니까 12-19승 테슬라 이런 거는 연구비 받기 어려워요. 아직 나노 두 번에 100분의 1 아니냐, 그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 정도의 센시티비티니까 진짜로 엄청난 센시티비티고, 그러기 때문에 뭐지? 일렉트론이 1m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한 놈을 측정을 할 수 있으니까 스키드 옆을 지나갈 때 조심조심해서 지나가야 돼요. 협기 앞으로. 15분 지났어. 15분 지났어?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스키드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도 노트를 보면 참 많아요. 많은데 왜 이렇게 많으냐? 그 이유는 딱 하나. 옛날에 이거 공부 열심히 했고,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마이크로 패브리케이션 하는 그런 기술들이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스키드를 만들 때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아이덴티컬하게 만들 수가 있느냐. 캐패시터를 만들었는데 션트 레지스턴스를 만들었는데 10%의 에러가 있으면 시그널이 얼마나 디스토션 됐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내가 비대칭적인 스키드의 등가 회로라든지 그 다음에 베타 L이 증가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베타 C가 증가할수록 어떻게 히스테리시스가 만들어지느냐 오퍼레이션 포인트는 뭘로 하느냐 스키드의 제작 조건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써가지고 내가 그거를 예전에 이제 해가지고 36페이지까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도 이제 스키드에 관한 얘기가 조금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만 여러분들한테 더 얘기를 하고 다음에 샤피로 스텝이고 뭐고도 좀 더 있는데 좀 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상으로 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용평이나 이런 데를 가면은 이제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예전에도 이순경 교수가 페이스 락 룹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했는데 그 페이스 락 룹이 왜 필요한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 심지어는 최근에는 어떻게 만들어 버리느냐면 이 시그널을 좀 더 일렉트로닉스를 달리해 가지고 시그널을 올라갈 때는 샤프하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이렇게 이런 시그널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어시메트릭하게 이러면 이제 더 유리한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식하게 이쪽에다가 오퍼레이션 포인트를 하면은 만나고 뭐 여기다 한다든지 오퍼레이션 포인트는 어디 맥시멈 슬로프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성공한 그룹이 어디냐면은 독일에 가면은 필름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둘롱이라는 사람인가 그 친구가 이제 저런 서킷을 가지고 하여간에 사람들이 하는 거는 뭐냐면 센시티비티를 좋게 하려고 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자 이거야. 그래서 그거를 할 때 이렇게 사인 시그널보다는 이제 그런 것들은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게 아까 미분 방정식 그거를 잘 풀어보면 거기에 컨트롤 파라미터가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바꿔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센시티비티가 좋고 노이즈를 줄이고 뭐 이거 하려면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뭐 좀 더 이제 알려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스키드 만드는 뭐 그런 얘기들은 이제 내가 책에다가 자세히 썼으니까 곧 출판이 될 테니까 그 책을 한 시간 15분 남았지? 오케이. 8분 8분 좀.